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늘은 업종 관련돼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이죠, 업황. 업황 관련돼서 종목별 흐름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거래소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거래소 시장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장 초반에 나오는 듯 보였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약 한 300억 정도, 365억이네요. 365억 정도, 그리고 기관도 1165억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에 대한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동안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고, 이거를 틈타서 뭐 다른 헬스케어나 다른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수를 올렸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으로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소 시장에 대한 이제 종목별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상당히 좀 특징적인 종목들 몇 종목하고 업종 관련된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IT 업종에 대한 상승이 시장이 좀 나와야 거래소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S가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탑재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가지 가상화폐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 보안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업체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래소 시장의 중심은 삼성 SDS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두산중공업 오늘 이제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산그룹에서 두산중공업을 이제 매물로 내놨다, 그런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나오면서 두산그룹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톱텍이라고 하는 업체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SK에서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SK는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다시 언급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14% 역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지금 이제 고점을 2550포인트 정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계속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종목별로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를 그렇게 강하게 하는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는 쪽으로만 계속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뭐 LG전자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고점 놀이를 하다가 단기 조정을 받고 다시 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이제 고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역시 그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는 시가총액이라든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도주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강한 업종을 보이고 있는 쪽이 중국 소비주인데요. 화장품 및 면세점 및 그리고 엔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비주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바이오 제약이 어떻게 보면 거래소와 코스닥에 중첩되어 있는, 그러니까 교집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봤을 때 거래소에도 포함이 되고 코스닥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 업종이다. 근데 그 업종이 조정을 보이면 과연 어느 쪽으로 매기가 몰릴 수 있을 것이냐,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느냐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희석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 화장품과 면세점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뒷자리를 좀 채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교집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엔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주들이 오늘 그나마 좀 오르고 있어서 거래소 시장이 좀 하락에 대한 폭이 크지는 않고 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죠.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상당히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뭐 제가 엊그제 그 동영상 강의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듯이 지수가 이제 900포인트를 1차적으로 돌파하고 나서 어떠한 방향에 대한 뉘앙스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90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90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오늘 장 초반에 갭이 좀 떴죠. 그래서 902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약간 고점을 만들다 다시 이제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역시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는 바이오 제약이 과연 얼마만큼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역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면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바이오 제약이 좀 뭐 신약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역시나 헬스케어 쪽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비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그리고 아이센스 뭐 이런 종목들은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거나 강세 흐름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도 신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들은 약세지만 헬스케어라든지 다른 쪽에 대한 부분으로 파급에 대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화장품이나 아까 앞에서 얘기해드렸죠, 면세점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그 오늘의 핵심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중국 쪽에서는 이제 채굴에 대한 금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금지 제한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면서 중국 쪽에서는 그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가 상당히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와도 지금 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수그러들었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규제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정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 쪽에서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트코인의 이제 새로운, 어차피 비트코인이 지금 매매에 있어서의 거래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변동성이 컸다라는 부분으로 투기성으로 지나치게 확대 포장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 비트코인에 대한 원래 원천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이 다시 시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비트코인 주들도 이제 거래소를 바탕으로 한 종목들은 이제 가장 쉬운 게 어떻게 보면 거래소죠. 거래소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와서 비트코인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판때기를 만드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플랫폼을 만드는 그 업체들에 대한 흐름들이 최근에 상당히 좋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업비트를 비롯한
비롯한 빗썸 관련된 우리나라 1, 2위 업체라고 보시면 한번 보죠. 업비트는 뭐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대성창투,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카카오, 뭐 이런 지분 관련된 부분과 엮여 있는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빗썸도 마찬가지죠. 비덴트, 옴니텔, 뭐 그리고 DB금융투자인데, DB금융투자는 뭐 증권 이제 동부증권이잖아요. 예전에 지분을 투자를 했긴 했지만 뭐 별로 그렇게 썩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거래소 쪽에 대한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거나 약세로 좀 전환이 된 게 사실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진짜 비트코인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안에 대한 지원, 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성 SDS와 같이 사업을 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KCS, 그리고 뭐 KLN,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쪽과 뭐 KT 쪽과의 뭐 연계로 뭐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뭐 이니텍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보안 쪽 관련된 뭐 질환지교 시큐리티,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 상당히 좀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에 지금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보유를 하거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이나 보안을 서포터를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그 필요성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 제약주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과연 어떤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릴 수 있을 것인지를 일단 봤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블록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중국 소비재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언제까지 그러면 이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죠. 일단은 지수가 900포인트를 단기간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예, 그 이유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인 것도 있고, 단기 조정에 대한 불가피 여부인데, 뭐 첫 번째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제 단기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은 거죠. 예,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뭐 굳이 뭐 이유는 되게 많은데 이유를 꼽아보자고 하면 뭐 이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원체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장은 이제 단기적인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5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거기 만약에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단기 뭐 11선, 뭐 21선까지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지만,
일단 워낙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추세가 완전히 꺾인 흐름은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정도 하루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단기적인 뭐 조정은 한 860에서 70 정도는 염두를 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 시점보다 더 이제 높은 저점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월에 대한 강세 흐름이 상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로 시장을 다 끌어올려 놨던 그런 흐름이라 여의치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지수는 한 700, 한 5, 60 정도밖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 한 60에서 800, 900까지 한 130포인트를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을 해서 끌어올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어떤 업종들이 받을 것인지, 그리고 종목별 흐름이 본격적으로 이어질지, 예, 그런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있어서 오늘 좀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 잘 대응을 해서 바이오 제약이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꺾이고 있는 흐름이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뭐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래 뭐 헬스케어 쪽은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은 바이오 제약이라고 해도 어떤 바이오 제약은 올라가고 어떤 바이오 제약은 떨어진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바이로메드와 코롱생명과학 그리고 젠백스 같은 종목들은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도 종목 나름이고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을 하진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완전 끝난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냥 단기적인 조정이고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좀 더 짧게 끊고 다시 다른 업종으로 매수가 몰릴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시장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지난번처럼 강하게 상승을 하는 끌어올리는 부분보단 시장이 상승이 제한적이지만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또 재미난 글을 봤냐면 이 그 네이버 지식인인가요? 거기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뭐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냐면 이제 적금이 끝났대요. 적금이 끝나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뭐 때문에 했냐면 셀트리온을 살지 말지에 대한 그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거의 개인들이 이제 뭐 적금까지 깨서 이렇게 만기된 적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니 거의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지없네요. 여지없어.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제는 그나마 좀 상승을 하는 듯 보였죠. 근데 오늘은 여지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개인들은 지금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본격적인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개인들은 이때를 노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되게 많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힌트를 주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 꺾이면 어떤 업종들이 올라가는지를 잘 보시고 거기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그런 종목들로 위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을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조금 수익권이네요. 예. 수익권에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을 샀어도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 쪽이나
뭐 엊그제 비트컴퓨터를 한 10% 정도 수익을 또 냈고요. 또 오늘 어제 또 관련된 종목을 사서 오늘 또 수익권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잘 아시면 결국에는 수익 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매매를 지금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시장 관련돼서는 증권사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문자도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후 시장 또 화이팅해서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흐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